Juby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브라더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검 배정호 세한대 교수예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정찬 소장입니다. 6.25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자, 오늘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들어오니까 뭐 날씨 시원합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민주당 경선 원래대로 출발. 오전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네. 일정대로 가기로. 송영길 대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은 현행대로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이건 이제 의원총회나 최근에 나왔던 이낙연계 그리고 정세균계 또 경선 연기하자는 주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로 가야 한다는 합의 아래 이견 있는 최고위원님들도 양해를 했다. 원래대로 간다. 이제 원래 일정대로 경선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180일 전이니까 이제 9월 초죠. 9월 9일. 네. 9월 10일까지는 최종 뽑기로 한 거죠. 네. 그렇죠. 9월 5일 날 일요일인데 그때 저 경선을 해서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네, 결선 투표. 9월 7일 날인가 또 한 번 하고 9월 10일까지는 최종적으로 후보를 만들겠다는 맞습니다. 건데. 그렇습니다. 후폭풍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불만은 부글부글 많지만은 후폭풍은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후폭풍으로 이어지려면은요 이낙연, 정세균계 등 이 경선을 연기하는 세력들이 실력 행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력 행사를 하면은 당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회의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무회의 소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됐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오늘 최고위원회는 이낙연, 정세균계도 3명이나 최고위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180일 전에 결론을 내린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장일치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변인의 이런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은 경선 연기파도 더 이상 이 경선 일정을 가지고 반발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경선 문제를 고리로 반이재명계를 규합을 해가지고 결선 투표에서 역전하자. 라는 그런 방향으로 좀 힘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이왕 내려졌다면은 빨리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달라지는 그런 쇄신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더 국민들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의 주목을 끌어가지고 흥행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경선 방식에 고심에 고심을 해서 성공적인 경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이 당원이 1년 전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별 당원 당규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달에 만들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줄 알고 이렇게 경선을 언제 할 거냐 시기 놓고 서로 다툴 걸 알고 1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대로 이제 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반 이재명계, 이낙연, 정세균계 쪽에서는 흥행 없는 경선을 책임져라 뭐 지금 이러고는 있는데 자, 뭐 코로나19 있죠. 또 여름 휴가철 되니까 흥행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경선 버스는 오늘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청와대 청년 비서관 특혜 논란입니다. 네, 박성민 청년 비서관 얘기인데 네. 허대에서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청년 비서관 1급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하고는 저도
방송을 하는 대기실에서 만난 적도 있고 따로 이렇게 대화도 나눠봤는데 네. 상당히 또 합리적이고 정치에 대한 정열 또 의지 상당히 또 강한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했고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청년이 많이 필요하다. 제 개인 소견이긴 하지만 그 장시간 대화를 나눴나 보죠? 아니 뭐 1분 정도. 1분 안에 그걸 다 파악이 돼요? 네. 이게 한눈에 그냥 파악이 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경쟁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1급으로 임명이 된 것은 불공정하다. 이른바 이 공정 논란이 되는 것인데 알다시피 청와대의 이 비서관 직제는 정무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고 있다가 파견을 된 경우가 아닙니다. 언제 그만둘 수 있을, 언제 그만두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일반적인 공무원하고는 다른데 대학생이 아직 졸업을 안 했습니다. 대학생이 1급을 다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휴학계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거 휴학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1급이 청년 비서관 자리가 이제 1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급. 네. 1급이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치냐 물어보면 하나 치겠다 그랬거든요. 1급이 하여튼 중요하다. 아닙니다. 오늘 밑줄은 25개입니다. 나이로? 네. 알겠어요. 왜 이렇게 빠져나가십니까? 자, 배 교수님. 네. 자,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선을 긋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일종의 정무 담당 비서관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대변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억울함도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는 역시 이제 공정성의 문제, 자격의 문제인데요.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게 불공정하냐? 청년 비서관 자리라는 게 청년을 안치하지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을 안치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청년이 와야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공감하지 않겠느냐 이제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두 번째 자격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격이 넘친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청년 대변인도 공개 오디션으로 발탁이 됐고 그리고 또 활동을 인정받아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또 뽑혔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토론 배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네,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준석 대표도 칭찬한 인물 아니냐? 그러면서 꼭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남성 엘리트에만 되느냐? 그런데 능력의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능력의 문제는 아직 미지수다. 그건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 결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 그리고 국민의힘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정치적인 공세다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워낙은 이 청년 비서관 자리가 청와대 사회수석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 정무수석 밑으로 오는 걸로 바꿔둔 거라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신설된 자리예요. 1년 전에. 네네. 자,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랬고 김부겸 총리도 이제 박 비서관을 엄호했어요. 어머했습니다. 이 교육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이 어제 있었는데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박 비서관 임명된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네. 김부겸 총리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치권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청년 목소리가 수용될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주변에 청년이 많아야 된다. 지금보다도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다. 라면서 아주 적절한 인사였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앞서 이제 배종호 교수님, 컴퓨터 백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2018년에 여당 대변 활동을 하면서 또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고 또 당 최고위원도 하지 않았냐. 네. 그만큼 정치권에서 훈련된 사람인데 또 다른 자격이 또 자격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유튜브 청취자들 의견을 좀 소개해 줄게요. 관련해서. 네. 이 철마님께서 좀 과도하긴 합니다. 파격적으로 기용했다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 열심히 해서 주의를 좀 놀라게 해주세요. 이런 덕담이 있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명숙최님께서는 문제가 충분히 된다. 박 비서관이 25살로 대학 재학 중인데 1급 비서관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과천정부청사에 근무 10년 넘었지만 꿈도 꾸지 못하는 자리다. 자,
자, 또 섬선현이 마지막으로 이러면 이런다고 헐뜯고 저러면 저런다고 헐뜯고 갈비 뜰 듯 헐뜯고 이런 세 분의 의견을 좀 소개해드렸어요. 배 교수님, 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을 삼는 의도도 좀 궁금해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면은요, 보수 언론들은 2030 특히 이제 2대남, 20대 남자들의 분노를 배경으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정치권들은 이 분노를 동력으로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2대남의 분노, 박탈감이 있거든요.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뭐 보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반페미니스트적인 그런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또 이걸 동력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탄생을 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과연 뭐 25살 어린 여성이라고 해서 이 청와대 청년 비서관에 갈 수 없느냐. 그럼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시험을 쳐서 뽑지 왜 안 뽑냐. 근데 아시겠지만 청와대 대통령 참모진 중에 시험 쳐서 뽑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왜 28년, 25년 걸리는데 1급 비서관으로 직행하냐. 뭐 고속 승진은 맞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청년 비서관은 2030 젊은 사람들 뽑는 거는 맞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안 되겠고 또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 밑바닥부터 성장을 했어요. 용인 지역구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인턴 보좌관도 했고 그래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채용돼가지고 인턴 비서관 했고 그다음에 비서관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채용을 통과해서 청년 대변인 됐고 거기서 잘해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이 됐고 또 실제 그 과정에서 조국 사태 그리고 박원순 성비 문제 때도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좀 그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 인사권입니다.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좀 지나치게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몰아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이 새로운 논란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박 비서관 관련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선일보의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그런 내부의 감정이랄까 의중이 그대로 노출된 것 아니냐. 이 관련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요. SNS에다가 아예 0.5급도 하나 만들어라. 이런 글을 남겼다가 문제가 되니까 삭제를 했어요. 혹시 최일구 앵커께서는 0.5급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혹시 10%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10%. 네. 10%가 뭐 저도 몰랐는데 유흥업소에서요.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잘 나가는 유흥업소 또는 잘 나가는 유흥업소 여성을 얘기하는 게 10%예요. 근데 여기에 못 미치는 그런 대상을 0.5급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 젊은 사람들이 채용을 쓰는 은어인가 보죠. 뭐 술집 다니는. 근데 이걸 비하하는 그런 표현인데 문제는 박성민 비서관을 좀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다. 그렇죠. 0.5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술집 여성입니까? 굉장히 이건 심하죠. 그래가지고 정세균 미스터 스마일 점잖은 정세균 전 총리가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과해라. 네. 이거 너무 악의적이다. 그리고 경위도 밝혀라. 일배냐. 앞으로 반드시 좀 책임자를 물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조선일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언론사인데 좀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거 김경래 PD 서랍에 있던 건데 혹시 그뭐 안 먹고- 공진단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환약이에요, 환약. 이따 힘내시라고.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가져가세요. 안 훔쳐가니까. 예. 바로 챙겨야죠. 자, 그리고 또 배 교수님, 네. 문 대통령 사파를 이 범죄 기사에 사용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것도 또 지금 조선일보가 터뜨린 그런 사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바꿔서 일러스트 한 그런 사파를 실었는데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식에서 대법관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한 것을 사파로 만드는데 이 기사를 이 사진을 어떤 기사에 썼냐면은 산속에서 3,000명 모임 의혹 인터법 경찰 고발됐다. 작년에 그 얘기죠. 코로나19 집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정적인 기사입니까? 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파를 넣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지금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 설명하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도 또 잘못된 성범죄 관련 사파를 썼다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예. 자,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더 할게나드 앵커 DJ 최고고요. 배종호 세안대 교수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요동치는 야권 대선 레이스입니다. 예.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을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그렇게 정치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향 파악이 이제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는데 대선 출마 선언을 곧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나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고 출마 하는 선언을 하려면 일단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퇴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백근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인데 네. 이 대권 도전을 이제 선언한다고 그러니까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나라꼴의 엉망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감사원장은 고도의 정치적인 중립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비난 여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감사원장은 헌법으로 임기가 4년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목을 칠 수가 없어요. 대통령과 아무리 맞서 싸워도 임기가 보장된 신분이 보장된 그런 자리인데 지금 뭐 정권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대권 도전한다 나가면 스스로 이 감사원장의 취지, 감사원의 취지를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로 바른 감사원장이라면은 정권과 싸우더라도 직을 가지고 싸워야지. 그걸 명분으로 대통령에 도전한다? 그러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감사원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고 여러 가지 정치 발전도 불행해진다. 그래서 네. 매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최재형 원장의 대학 스승은 만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기가 내년 1월 달까지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임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공직에서 덕을 쌓고 차기 정부에서도 또 공직자로서 더 활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스승은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아까 뭐 임기 보장 4년 얘기하셨잖아요, 배 교수께서. 네. 검찰총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임기를 보장을 해주는 거는 그 전제가 바로 중립성이지 않습니까? 예. 왜 이제 이 두 기관의 중립성이 중요하냐면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그러면 대권력을 위한 그런 정치 수사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했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도 그러면 정치 감사 아니었냐라는 이제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네, 이야기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 정치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되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인큐베이터론도 있어요. 결국 이렇게 이 사람도 인큐베이터 한 거는 문재인 정권 아니냐. 키워준 거 아니냐. 네, 그런 부분도 저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중립성을 전제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또 감사원장 네.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총장이고 감사원장인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전부 내년 대선에 이제 도전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대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이에요. 그렇죠. 출정식을 한다 그러는데 오늘 그 공직자 1위원회가 재산 공개를 했어요. 6월 기준으로 이제 공직자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이 무려 7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71억. 예, 7천만 원이니까 뭐 3천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 이제 72억, 약 70억 원 정도의 많은 재산인데, 그렇게 재산이 많았어? 또는 부인의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거야?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부인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 네. 3월 달에 퇴임한 사람이거나 또 최근에 고위공직자 73명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나온 겁니다. 지금 네. 윤석열 총장. 71억 7천만 원. 금액을 모르게 자꾸 강조해서 아니, 이게 좋을 이유가 있어요? 쉽게 먹을 수 있는 재산은 아니라서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엄청난 금액이에요. 어쨌든 간에. 네. 예. 예금만 보니까 부인 그 김건희 씨 예금으로만 51억인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산이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지금 이제 당장 윤석열 엑스파일에 아내의 문제가 지금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중에요. 유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여성이 누구냐면 대통령 부인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자연인의 경우는 부인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의 경우는 역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과 동등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배본도 얘기를 했지만은 재산 71억 가운데요. 69억이 아내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69억을 아내는 어떻게 형성을 했는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연루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재산 형성 과정 69억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과도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유튜브로 SW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대통령 선거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진실만이 이긴다. 그리고 진실한 자를 뽑는다. 명언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사탕 하나 드리고 싶은데 드릴 방법이 없네. 커피 쿠폰. 커피 쿠폰이요? 네. 배 소장이 좀 준비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엑스파일 논란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이제 2건을 봤다고 했는데 분량도 한 10여 페이지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한 20여 개 항목에 대한 의혹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관련 자료가 이제 유출됐다라는 것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페이지도 한 6페이지 정도가 되고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장성철 파일과는 다르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청와대 청년 비서관이 몇 급 공무원에 해당될까요? 뚱커벨 공정하게 힌트 네. 주세요. 청와대 비서관 백훈 교수님. 네. 2급이나 3급은 아니겠죠? 아니 그건 모르겠고 지금 1급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니 뭐 몇 급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 주세요.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영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즈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배 교수님이 협찬 멘트 읽을 때 훨씬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 수장님 아까 네. SW님이 커피 쿠폰 달래 지금. 나가서 해결해 주세요. 네. 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옥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